네, 지금까지 오늘 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내일 장에 대해서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라투자증권 온라인사업부의 이승조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장에 대한 전략을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시장은 9월 첫째 주를 지나고 있는데요. 8월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금융 불안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급락을 했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쪽에서 매도된 금액들이 한국과 중국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거든요. 그 덕분에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대거 들어오면서 현재 1950포인트까지 올라왔거든요. 향후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1950도는 전 중립 구간이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네, 중립 구간이요. 그러니까 1차 바닥은 확인됐는데 이제 추가 랠리가 나오느냐 아니면 또다시 한 50에서 한 100포인트 또 변동성을 주냐는 이번 저점이 8월 22일에서 1838에서 지금 이제 1950까지 한 120포인트 올렸다 그러면 제가 날짜를 한번 잡아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 9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 그러니까 독일 선거 때까지 저는 그 구간을 중립 구간으로 잡겠고 거기에서는 방향성보다는 그러니까 지수 기준으로 보면 저는 종합주가 지수는 그 기간 동안 쳐다보지 말자라고 봅니다. 그냥 위아래로 올라도 한 20, 30포인트 떨어져도 20, 30포인트 갇혀있는 상태에서 그 파워게임이 전개될 것 같아요. 그 파워게임의 기준이 어느 기준으로 보냐면 그 자금의 이동 갖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체크하는데 할 때 여러분들 전번 시간에 제가 이런 그림을 갖고 와봤습니다. 인도네시아 급락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 자금 오히려 그쪽 급락하면 우리 쪽 좋아집니다. 라고까지 자신있게 얘기해드렸는데 네. 이제 이게 추가 급락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강하게 반등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점, 그러니까 그레이트 로테이션하고 세계적인 유동성 자금이 다시 동남아로 가느냐 미국 본토로 가느냐 아니면 중국과 한국에 더 집중되느냐 이 세 가지 물줄기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게 중립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쪽의 단기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면 이제 3,804전에서 제자리 뛰기 하고 여기서 위아래 한 인덱스 기준으로 한 7에서 10% 갇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옆으로 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추가 급락하든지 추가 대반등 급등하게 주면 자금의 변화 여기서 추가 급락하면 왜 나쁜데 하면 이거는 또다시 여기서 더 급락하면 뭔가 위기에 또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고 그건 또 그동안 올랐던 한국 증시에 여러 가지 조정 코스를 줄 거다. 그거는 상해 종합지수 위치가 지금 만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전번에 제가 상해 종합지수는 2200까지는 갈 겁니다 라고 해드렸는데 지금 2000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100대입니다. 제가 선을 하나 거놨는데 지금 한 50에서 70포인트 정도 여력이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1850에서 2170이나 2200에서 단기 저항을 형성한 다음에 눌림목 줬다 다시 가는가의 여부를 9월달 한 달과 10월 초에 정협까지 확인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간에서 이제 자금의 변화가 그동안 제가 자금이 왜 중국과 한국 쪽으로 이동할 거냐 하는 건 우리 이 빠져나간 자금이 유럽 관계 유럽에서 이제 반드시 중국과 한국 쪽으로 이동하는 걸 예측해 드렸다면 네. 이제는 변동성에서 여러분들 그 사이에 이제 주가 변동성에서 그 인도네시아 빠진 폭과 중국과 한국이 올라간 게 아주 선명하게 차이 나는 걸 보셨는데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여기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3.0을 치고 나가거나 아니면 이 달러 인덱스가 우상향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면 이거는 뭔가 자금이 중국이나 우리 쪽으로 들어오던 자금이 오히려 반대로 미국 본토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그런 상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또 요 측면을 잘 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 N달러가 100엔을 거놓고 100엔이 저항이 되고 다시 95엔대로 내려오는 형상이 나와야지 또 아베노믹스의 2단계 과정이 또 노이즈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또다시 N을 요번에는 여기서 100엔을 돌파하면 전번에 고점이었던 103엔이 아닙니다. 110엔에서 120엔까지 치고 나갈 텐데 그때 도요타 자동차 롱, 현대차 숏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국면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맥점들을 체크하시면서 네. 다음 주 중립 구간에서는 인제 흥분하지 마세요. 이미 1830과 1850에서 이 상황을 예측하셨어야 되고 그 하신 분들이 지금 수확을 거둬들이는 거고 지금은 약간 중립 구간으로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일단 다음 주부터 나타나는 고용 지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노이즈에서 외국인들, 국내 기관 투자자들보다 외국인들이 롱으로 가느냐 숏으로 가느냐 그 변수 노출 시점에서 그거를 갖고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소식장이 계속될 거다. 그래서 중립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부터가 참 중요한 시장이었군요. 9월 첫째 주는 어쨌든 간에 무사하게 잘 보내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봤었는데 다음 주가 중립 구간이라 한다면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글로벌 유동성 자금들이 미국 본토로 가느냐 아니면 한국이나 중국 이쪽 신흥국 쪽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주가 지수도 많이 변동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미국 본토로 간다면 우리 시장은 더 이상 추가 상승의 무게를 둬선 안 되겠고 한국으로 온다면 추가 상승의 무게를 둬도 될 텐데 지금 1955포인트 정도잖아요. 딱 중립 구간 정도인 것 같아요.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저희가 전략을 짜야 되는 걸까요? 그거를 저는 예. 코덱스 레버리지 갖고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로 쏠림이냐는 거는 네. 내가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요. 어떤 재료가 예를 들어서 고용지표가 시장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왔다 나쁘게 나왔다 거기에 중심 두지 말고 그 재료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청산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하방입니다. 그러니까 예. 11,500원을 딱 데드라인을 거주세요. 이제 11,500원을 깨면 안 돼요. 12,000원대로 가지고 그다음에 기관들이 그동안 여러분들 우리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단순하게 ETF만 매매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를 전번 시간에 제가 체크해 드렸죠. 즉 8월 이게 제가 6월 26일 기준으로 8월 12일 날 이 수량의 누계의 통계치만 계속 보십시오. 4,500만 주. 그다음에 8월 19일 날 6,200만 주, 8월 20일 날 저점 때 4,200만 주 다시 줄었다가 오늘 현재 이 8월 25일 날 4,200만 주 줄어나는 거 전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오늘 현재 얼마냐면 1억 주입니다. 전번에 제가 8,000대에서 이게 1억 주가 넘어가면 계속 올라갑니다라고 해드렸고 그 다음에 그 8,700만 주에서 줄어들면 이거는 고점 찍고 떨어집니다라고 했는데 일주일 후에 어떻습니까? 거의 1억 주가 넘었거든요. 네. 그럼 이 1억 주가 다음 일주일 후에 이 시간대 만약에 이거를 7천만 주에서 6천만 주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종합주가지수 한 30에서 40포인트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뺐다는 얘기는 그냥 하지 않아요. 삼성전자, 현대차를 같이 공격했다는 얘기입니다. 시가상위 종목들 꼬리를 선물 매도 공격했든지 이게 인덱스의 꼬리 몸통 흔들기의 변동성이 이 기관은 이 바스켓 매매라고 그러는데 이 코덱스 레버리지의 위치에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단순화시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놓고 지금 8월 8일 날 7월 8일과 8월 8일 쌍바닥 120만 찍고 7%가 129만 원. 이 130만 원 근처까지 갈 때까지는 시장의 심리가 아직 안 돼. 다시 떨어져. 아니야. 되돌림 아니야. 되돌림 파동에 불과하고 시장은 더 빠질 거야. 이런 상황이 시장을 지배했다면 이제 137만 원대까지 14% 가니까 이제 1950까지 왔고 야 이제부터 대세 상승이야. 이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예. 이제 삼성전자를 위아래 5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5만 원. 그래서 5만 원을 뺄 수 있고 올릴 수 있다. 그럼 하단 132만 원, 상단 142만 원. 이 5만 원을 치고 나가줘야 이제 코덱스 랩을 늘려야 되고 만약에 이걸 꺾이고 내려간다면 그동안 올라간 거에 그동안 인덱스 중심으로 다시 반대 방향의 에너지가 나올 테니까 삼성전자 코덱스 레버리지 그 기준이 아까 했는데 N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미국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의 변화 이런 거 갖고 고용지표 노출 시점부터 중립 구간에서 어떻게 흔드는지 그 감각을 이용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오히려 추격 매수보다는 수익 나신 분들은 챙기시고 현금 만들어 놓고 변동성을 이용하는 전략이 네. 지금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그 자료 화면 중에서 1950포인트에 진입했다, 대세 상승이다. 하지만 이 구간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이 참 와닿는 것 같아요. 앞서서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고용지표를 좀 눈여겨보자고 말씀해주셨거든요. 어제 미국에서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6년 만에 최저치가 나타났고 서비스업 지수도 일단 좋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저희가 고용 지표를 바탕으로 다음 주 중립 구간, 중요한 구간이라고 하셨는데 전략을 어떻게 짜나가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시장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오냐 나쁘게 나오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시장 예상치보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양적 완화는 할 것 같습니다. 아, 언제쯤 할 것 같으세요? 저는 예. 바로 할 것 같아요. 바로 다음 주? 예, 만약에 나쁘게 나와서 이제 연기할 거로 봤는데 네. 지금 돌아가는 어떤 수순을 보니까 규모면에 의해서만 변화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트하게 양적 완화 축소를 하느냐, 헤비하게 하느냐. 헤비 수준은 한 300억 불 정도 줄이는 수준이고 네. 라이트하게 하는 거는 한 100억에서 150억 불 정도 줄이는 수준. 그러면 라이트하게 한다 할 때는 시장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고 예.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 올라갈 때 우리가 또 중요해요. 올라갈 때 같이 인덱스 같이 올라가 줘야지 미국 증시 올라가는 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이제 미국 쏠림 현상으로 가고 우리는 오히려 숏 전략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거를 결정하는 게 N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는데 아시아 쪽에서는 배분이 중국과 한국 관계 일본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일본에 가느냐 안 가느냐는 백엔이에요. 백엔을 치고 나가느냐 안 나느냐가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또 국채 선물 수익률이에요. 3%가 치고 나가면 오히려 우리 시장 숏 전략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포인트를 잘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오히려 실업률이 굉장히 나쁘게 나왔어요. 시장 컨센서스 한 7.76 이 정도. 이거는 예측을 안 해도 그렇게 만약에 나왔을 때는 양적 완화 금년 못 합니다. 그러면 못하는 게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불확실성이 늘어졌다. 빨리 매도 빨리 맞고 뭔가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죠. 경기 지표가 네. 나쁘니까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게 해서 그동안 올랐던 상황이 오히려 반대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첫 발작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냥 그 중립 구간에서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 있는 걸 모두 열어놓고 네. 그동안 수익 난 건 챙기고 급락할 때 오히려 매수, 급등할 때 매도하는데 그 기준선을 저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1870, 80 다시 구간할 수 있다. 그리고 올라가도 예. 2000은 돌파하기보다는 한 여기 1950 기준은 한 20, 30포인트, 그러니까 1970, 80은 상단을 보겠다. 그 안에서 종목 순환만 나오는 장이 다음 주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시장 대비 이번에 올라간 진폭이 여러분들 보시면 한 6.5에서 7% 정도, 네. 1838에서 1950이 한 7%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3배에서 5배 올라간 종목들은 챙겨라. 그러면 그 8월 28일 기점으로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주로 많이 올라갔는데 오히려 자동차 부품주도 굉장히 선호주죠. 그런데 50에서 70%는 챙겨놓고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 급등한 것들은 그리고 다음 타자 종목들을 10월달, 12월달에 이제 실적자 이런 요동에서 분명히 실적 재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3, 4분기, 4, 4분기 실적 개선되는 지금 나빠 보이는 종목. 그러니까 오히려 IT 부품주들이 거기에 섹터들이 아닐까. 네. 이런 것들을 조정 때 선별해서 이동해드리는. 예. 4월 달에 자동차 부품 생각하듯이 지금 IT 부품주를 생각해라. 이렇게 전략을 조절해 보면서 네. 한번 그림을 그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편치 않은 주말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대표님 말씀처럼 위아래 가능성을 모두 다 열어두고 그에 따른 차별화 전략, 차별화 종목 전략을 세워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라스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부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